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마을자치센터장 안홍찬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죠? 올해 해가 바뀌었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거라 여겨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고 소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을이 살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라도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마을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게 된 것은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잘 들으시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서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동작구 관내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협약일서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일은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내시고 심사를 받고 선정되시면은 아마 2월 20일서부터 27일 사이에 공동체마다 다른 기간에 맞춰서 협약을 맺게 될 겁니다. 접수 기간은 1월 4일서부터 1월 22일까지인데요. 그 전에 접수하시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우리 센터의 마을 지원 활동가 선생님들에게 사전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사시는 분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동 주민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100만원서부터 500만원까지입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요. 우리 동네 이웃 만들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 행복한 골목 만들기, 우리 동네 공간 지원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의 미경험자,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가까이 사는 이웃들 3인 이상이면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 자격은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경험했던 분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공동체는 1년 활동으로 조성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지원을 해서 마을 공동체가 확정되고 지속되고자 하는 안정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분야는 자유공모 분야가 있고요. 지정공모 분야가 있습니다. 자유공모 분야는 마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정공모는 마을 활동의 방향성,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돌봄 관계망 분야, 마을 미디어 분야, 환경마을 분야, 청년 주도 마을 분야가 있습니다. 4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은 단순히 이동 통로가 아닙니다. 소통의 통로, 상생의 통로, 문화의 통로여야 되는데 골목 단위의 주민 간의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실무 책임자 활동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경험이 있는 주민 모임들이 참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우리 마을 공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기관이 폐쇄가 되고 이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 또는 주민 모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민 모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는 의욕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공간 지원 사업에 적절하다고 보고 거점별로 동작구 내에 4개 거점을 두고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4일서부터 1월 22일까지고요. 신청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심사 및 선정 공고는 1월 25일서부터 2월 4일까지 심사를 마쳐서 2월 5일 날 선정된 단체를 공고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2일서부터 27일까지 선정된 단체들과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협약식을 마치게 되면 3월 2일서부터 3월 5일 사이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진행할 보조금을 교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31일까지 사업을 다 종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종료가 되면은 사업 예산 정산과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출하는 시기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0월 31일 날 사업을 종료하셨으면 늦어도 11월 15일까지는 정산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원 사업이 있고 신청 및 접수하기,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찾으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양식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식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저희 동작구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카페 및 블로그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공모사업 담당자 금혜경입니다. 2021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대하여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및 관련 서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제로페이 의무 사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 결과보고서 공모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육비, 보험비를 기타 세목으로 통합하고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개정 전후 비교표를 통하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은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보조비목 간 예산 변경 시 그리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에는 꼭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 내 예산일 경우 먼저 집행하시고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총액과 상관없이 지급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제로페이 의무 사용 부분이 신설되었고요. 내부 거래 금지에 관한 지침이 추가되었는데요. 마을사업지기는 회원 및 관계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 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 운영비 중 교육비 세목이 기타 세목으로 통합되어 기존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와 교육시설 입장료 외에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편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유형에 따른 예산 편성 비율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활동비 내 일반 활동비는 보조금의 10%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책임자의 사업 내 역할 비중에 따라 행복한 골목 만들기는 보조금의 20%까지,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은 보조금의 30%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비 내에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서 사업 관련 도서를 구입할 수 있고요. 보조금의 20%까지 가능합니다. 식비 및 다가비는 우리 동네 이웃 만들기의 경우 총 보조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하실 수 있고요. 기타 사업은 총 보조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총 보조 사업비란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강사비는 모든 유형 공통으로 보조금의 30% 이내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편성 기준표를 보면서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활동비의 시간당 지급액은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1,710원 이내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 부분에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방역 물품, 예를 들면 마스크, 소독제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체온계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건 비품성 물품으로 보아 사업 종료 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배송비는 물품 구입비에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비 및 다가비에서 식비는 1인 1식 8,000원 이내, 다가비는 1인 1식 4,000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 및 회의 시 식비 및 다가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비와 공연비는 전년도와 달리 급수에 따른 지급 기준이 없어지고 강사비의 경우 주강사 1시간에 12만원, 2시간에 20만원, 보조강사의 경우 1시간에 4만원, 2시간에 8만원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올해는 모임별로 온라인 교육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온라인 교육 진행 시 확인서 등은 서명 파일로 대체가 가능하며 강의 시간은 녹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비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비는 A4 용지 한 매의 기준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문서 상하여백 15mm, 좌우여백 25mm, 머리말과 고리말 15mm, 글자 크기 13포인트, 문단 간격 160% 일시 1매로 보고요. 또는 한 명 기준으로 300단을 때 원고지 1매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부분은 앞선 설명으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내 비품 취득비는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만 해당하며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비고란에 체크카드 영수증에 세부 내역이 없을 시 간이 영수증 또는 물품 구매 내역서를 필수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꼭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준 안내는 여기까지였고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마을팀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센터 네이버 카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 전에 사전 상담이 필수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1월 20일까지 826-9105로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